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서라도 아파트를 구워내겠어요 라고 말했던 전 김현미 장관이 그만둔 지 몇 년 후 드디어 많은 아파트라는 빵이 만들어졌습니다. 구매자는 없고 지금 팔려고 내놓은 아파트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빵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자 정부가 드디어 칼을 뺐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빵을 쉽게 팔 수 있도록. 그전에는 이 빵을 아무한테나 안 팔았어요. 빵이 있는 사람 니네 빵 사가지 마. 빵 없는 사람만 사. 이랬는데 빵이 있는 사람도 빵을 살 수 있게 지금 정부가 새로운 규제안을 만들었습니다. 어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 만들어 내겠다는 김현미 장관이 없앤 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시 지금 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국민평형으로 불리우는 85제곱미터 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도요, LTV 30% 주담대 허용. 그래서 주택시장 붕괴를 막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내년부터 재건축 완화, 진단 합리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이 발표됐는지 제가 자세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세금 취득, 양도, 단계적 규제 완화 및 대출을 허용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의 단기 양도 소득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합니다. 1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60%, 1년 미만 70% 이런 양도소득세율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볼까요?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다 팔면 중과를 폐지합니다.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다는 거예요. 1년 미만이면 45%만 내기로 했습니다. 자, LTV 상한 제도도 바뀌는데요. 규제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요. LTV 상한을 30%로 적용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그전에는 LTV 상한이 좀 심해가지고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는데요. 그 제도를 좀 약간 허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등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2023년 초에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 남아있는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등 규제 지역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5년 이전 수준으로 조정해서 실거주 의무 및 전매 제한 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실거주 의무도 해제되고 전매 제한도 완화되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겠죠? 각종 대출 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안심 전환 대출과 적격 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을 한다고 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이것이 1년 한시 요걸 확정 후 23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택가격이 6억에서 9억 이하, 그 다음 대출 한도는 3.6에서 5억 요거를 확대하고요. 소득 제한 기존 7천만 원 이하 요거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9억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 현 3개월 요거를 폐지할 예정이고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 2억 원인데 요걸 폐지하고요. 15억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 한도 2억 원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폐지하는 게 맞네요. 그리고 재산세 등을 재산세 등 보유세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주택가격이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 하락 등을 반영해서 2023년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낮춘대요. 2023년 3월에 발표할 건데 낮춘답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 표준인 2023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 가액 비율을 현 45%보다 인하하는
안을 23년 4월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속도 조절을 시사했는데요. 주택 공급자의 어려움을 해결할 대책을 내놓았어요. PF 시장의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동맥경화를 고려해서 허그 부동산 PF 보증 확대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을 조기 시행한다고 합니다. 차환 발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은 PF, ABCF 단기를 대출 장기로 장기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 보증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좀 숨통이 트일 것 같네요. 그리고 2023년 1월 구조 안정성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심 내 민간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정부가 발표한 윤 정부 임기 내 270만 호 주택 공급하겠다. 요거에 대해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합니다. 이 밖에 원자재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정비 사업지 내 임대주택의 품질 개선과 수요 대응을 위해서 표준 건축비를 현실화해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실화를 하면은 9.8% 인상할 거라고 합니다. 자, 아파트의 주택 매입 임대사업 재허용, 이게 중요하네요. 아파트의 주택 매입을 하는데 임대사업이 지금은 허용이 안 됐었잖아요. 요걸 재허용한대요. 그리고 민간의 사적 주택 임대시장 규제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10년 이상 장기 임대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의 주택 매입 그리고 임대사업 등록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임대사업, 장기 임대사업을 또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제도권 밖에 있는 민간 사적 주택 임대차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 임차인 보호 제도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일례로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을 신설한대요. 그러면 임대인이 체납됐나 안 됐나 이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엔 입주 전 임대인 담보권 설정 금지.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하고 나서 바로 새로운 담보를 이렇게 설정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깡통 전세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걸 특약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이게 벌써 11월 20일 완료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편 공공임대 50만 호 공급 계획 23년 10만 호 정부안 기준인데요. 요거에 이행을 하긴 하는데 질적 개선, 공공임대 질적 개선, 그러니까 공공임대가 아주 좋아지겠다는 거죠. 요런 방침도 정부가 표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정부 발표로 조금 숨통이 트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급매로 내놓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 지금 자금 준비가 많이 되신 분들이 이제 걷어 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되잖아요. 그리고 막 다주택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세금을 때리던 걸 이제 없애잖아요. 그래서 자금은 준비되어 있는데 세금 때문에 겁나서 지금 못 사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굉장히 많이 지식산업센터로 넘어오셨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중과되지 않고 세금이 그렇게 없고 오히려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다시 주택시장으로 몰려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택은 그래도 사람이 사는 거니까 공실 걱정은 없잖아요. 근데 지사는 정말 어떻게 잘못하면 공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시장으로 다시 몰려가실 것 같습니다. 자금이 준비되신 분들은 주택시장으로 몰려가실 것 같고 급매물들은 좀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은 아직도 그래도 신규 입주 등 공급이 많은 지역은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급이 너무 많아. 공급에 장사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정부의 그 시그널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주택 경기를 살려야겠다. 대출 막 해줘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